안녕하세요. 지금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저희 실습 텍스트 파일 먼저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금 제가 채팅창에 저희 오늘 강의에서 실습할 쿼리들을 이제 좀 옮겨드렸어요. 이제 같이 실습하실 분들께서는 텍스트 파일 다운받아서 실습 같이 진행하시면서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PPT 화면도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12번째 강의 언더 앤 템플 세그먼트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언더 세그먼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언더의 정의를 먼저 살펴볼게요. 이제 레퍼런스에서는 오라클은 작업 수행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정보를 관리한다. 원래는 이제 10지, 11지 이럴 때까지는 롤백 세그먼트라고 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언더 세그먼트라고 부르고 파라미터에서는 롤백 세그먼트, 언더 세그먼트 표현을 다 쓰고 있어요. 이따가 같이 알아볼 거고 이제 이렇게 이런 정보를 작업수에 대한 기록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이제 데이터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이전에 있었던 데이터들을 이제 따로 별도의 세그먼트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걸 언더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이제 구조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어요. 이제 데이터의 변경을 일으키는 트랜잭션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어떤 테이블 내에 로우 데이터에 변경을 가했다. 그럼 이전 데이터가 바로 삭제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언더 테이블 스페이스에 있는 언더 세그먼트에 그 내용이 저장이 됩니다. 이 언더 세그먼트에는 이제 다른 익스텐트들과 다르게 헤더 블록이라는 게 하나가 존재를 하는데 이제 이 헤더 블록에는 언더 데이터를 발생시킨 트랜잭션, 이 업데이트 인서트 딜리트 트랜잭션이 이게 되겠죠. 그다음에 언더 세그먼트를 구성하는 익스텐트의 개수. 여기에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를 이제 4등분하고 있는 이 덩어리들이 익스텐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다음에 헤더 블록을 제외한 블록의 개수. 이제 헤더 블록을 제외한 이 익스텐트들에 포함된 블록의 개수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하이워터 마크라고 해서 그 각 익스텐트들의 블록들이 채워진 그 기준점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이런 정보가 헤더 블록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예전에 테이블 스페이스 수업에서 한번 봤었죠.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사용하는 논리적인 구조, 그 다음에 OS에서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하는 OS 블록으로 구성된 물리적인 구조. 저희가 지금 이제 언두 세그먼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제 언두 세그먼트 안에 그 언두 세그먼트가 늘어나는 규칙대로 이제 구성된 익스텐트가 있고 그 익스텐트 안에 실제로 변경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는 그러니까 변경 이전의 데이터들이 변경을 당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는 데이터 블록들이 있습니다. 네, 언두 세그먼트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시스템 언두 세그먼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의 오브젝트를 다루기 위해 사용하는 언두 세그먼트입니다. 이거는 오라클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언두 세그먼트예요. 네. 그리고 넌 시스템 언두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가 아닌 다른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사용하는 언두 세그먼트입니다. 이제 자동 모드의 경우 언두 테이블 스페이스가 필요하고요. 밑에 매뉴얼 모드가 따로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와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간단히 설명만 드리면 단일 인스턴스에서만 언더 세그먼트를 생성하고 이용하는 프리베이트한 방법이랑 이제 퍼블릭 이미 모든 인스턴스에서 언더 세그먼트를 생성하고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퍼드 언더 세그먼트가 있는데 테이블 스페이스가 오프라인일 때 이제 임시적이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이건 오타예요. 이건 다시 수정해서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가 오프라인일 때 이용되는 언더 세그먼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일기일관성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언두 세그먼트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언두 세그먼트의 동작 방식은 자, 예를 들면 이 언두 세그먼트를 만든 이제 데이터의 변경을 가한 트랜잭션이 지금 이미 있었던 상태예요. 지금 진행되는 트랜잭션은 이미 데이터 변경이 일어난 후에 트랜잭션을 시작했기 때문에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이전에 있던 트랜잭션이 이제 변경 이전의 데이터를 언두 세그먼트에 저장을 하게 되고 이제 변경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이 트랜잭션은 이전의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럼 여기서 SCN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데이터의 변경이나 이제 트랜잭션 같은 작업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이제 롤백 구문이 발행되었을 때 작업 수행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트랜잭션이 시작되지 않았던 그 상태로 돌리기 위해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하기 위해,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동시 접속자들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네 번째로 오라클 플래시백 쿼리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근데 이 논리적인 손상을 복구한다는 말은 어떤 작업자가 이제 잘못된 데이터를 뭐 집어넣거나 이제 잘못 편집했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방향과 다르게 이제 데이터를 조작했을 때 그걸 복구하기 위해 이제 플래시백 쿼리를 이용해서 언두 세그먼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읽기 일관성입니다. 리드 컨시스턴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일한 오브젝트에 대해 여러 세션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경우 각 세션에서 발생시킨 트랜잭션의 일관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성질이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면 데이터의 변경을 실제로 가했던 뭐 SCN 34048이라는 이제 트랜잭션이 있었어요. 이 트랜잭션은 자기가 변경시켰다는 것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변경된 데이터를 읽게 됩니다. 근데 변경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이제 트랜잭션은 이제 언두 세그먼트를 활용해서 변경 이전 시점의 데이터들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확인 과정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일어난 후에 동시에 진행해서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각 트랜잭션을 진행하는 세션에서는 일관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약간 읽기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진행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트랜잭션의 SCN과 트랜잭션이 참조하는 오브젝트들의 각 로우 데이터의 SCN, 언두 세그먼트에 저장된 데이터 SCN 정보를 비교하여 읽기 일관성을 제공합니다. 자, 쉽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은 이제 커밋 이전 상태를 예시로 든 건데 이제 세션 1이, 그러니까 유저 1의 세션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뭐 SCN 33932 번호를 가진 변경을 일으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전에 테이블에 있던 올드 데이터는 언두 세그먼트에 이제 저장이 되고 이제 이 유저가 일으킨 뭐 new 업데이트를 테이블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션에서 이 유저가 테이블을 확인하게 된다면 new가 포함된 테이블의 내용을 읽게 될 텐데 근데 아직 커밋을 안 했다면 이제 세션 2 유저에서 만약에 셀렉트 구문으로 조회를 했을 때 그 트랜잭션이 SCN 번호가 34120이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나중 시점이다. 유저 1보다 나중 시점이다. 그러면 이 테이블을 조회할 때 언두 세그먼트에서 이제 파싱을 하다가 여기서 SCN 정보가 맞지 않는 걸 확인을 하고 언두 세그먼트에 가서 그 시점에 맞는 올드 이미지를 읽어오고 나서 그 다음을 조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 이전의 테이블을 보게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커밋을 발행했다면 이제 언두 세그먼트는 언두 리텐션 파라미터에서 지정한 시간 동안 리드 온리 모드를 유지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야지만 이제 기존에 있던 언두 세그먼트에 변경이 가능해요. 네. 그리고 커밋을 발행한 언두 세그먼트는 헤더 블록에서 트랜잭션과 관련한 정보를 삭제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커밋 이후에 시작된 트랜잭션은 이제 여기 원두 세그먼트 안에 올드 이미지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도 없고, 이제 커밋이라고 하면은 데이터 변경 사항에 대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이제 변경 사항을 확정짓는 행동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처음에 트랜잭션을 발생시킨 이제 유저 1의 세션과 동일한 U 이미지가 포함된 테이블을 조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롤백을 할 때 이제 롤백을 할 때는 트랜잭션이 발생시킨 변경 사항을 취소하고 트랜잭션을 종료할 때 이용합니다. 이제 롤백 명령어를 이용해서 실행하고 커밋한 시점 세이브 포인트까지 변경 사항을 취소하는데 이제 언두 세그먼트를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롤백을 하게 되면 기존대로 이제 그 테이블의 데이터를 언두 세그먼트를 이용해서 복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한 세션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SQL 플러스 실행해 주시고요. 글자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습 텍스트 파일을 올려드렸어요. 그 텍스트 파일에 보시면 네, 이렇게 첫 번째 줄에 명령어를 하나씩 실행해 주시면 되는데 그 저번 이제 테이블의 인덱스 강의에서 생성했던 테이블을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테이블 이름을 다르게 지으셨다면 그 테이블을 이용해서 인서트를 해서 진행을 해주셔도 돼요. 네, 일단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테이블의 컬럼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제 컬럼의 형식에 맞게 데이터를 하나 인서트를 해줍니다. 새로 쳐야겠네요. 음, 잠시만요. 이걸 하기 이전에 테이블을 한번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미 데이터가 있네요. 여기에
네, 지금요. 네, 데이터 변경 내역을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그때 500 명령어를 실행을 해주면 네, 다시 원상복구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서 4 이런 거를 이용을 하고 이용을 하다가 여기서 세이브 지정을 하고 를 진행을 하다가 다시 세이브 포인트로 롤백을 해주면 세이브 포인트까지만 롤백이 됩니다. 실습 파일 한 번 더 전달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네, 첫 부분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그렇죠. 롤백 세그먼트를 활용해서 이제 트랜잭션을 롤백 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사실은 앞선 강의에서 한번 봤었던 개념입니다. 이제 트랜잭션 리커버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데이터를 변경하는 트랜잭션이 강제로 중단된 경우에 오라클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스타트업할 때 오픈할 때 오픈 단계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복구 작업 시 트랜잭션 리커버리를 수행합니다. 이제 오픈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원도 세그먼트에 있던 그 올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복구를 한 후 이제 리드 로그에 저장된 변경을 바탕으로 트랜잭션을 다시 시작합니다. 전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스타트업 셧다운에서 어버트 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오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이제 복구를 진행을 할 때 리드 로그에 남은 내용을 이용을 해서 트랜잭션을 다시 시작을 하고 이제 커밋되지 않은 변경 내용을 언더 세그먼트를 이용해서 롤백을 합니다. 그래서 변경 이전의 데이터로 복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언두 세그먼트의 파라미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DBA 롤백 세그먼트. 이제 롤백 세그먼트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롤백 세그먼트랑 언두 세그먼트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터미널에서 한번 쳐볼게요. 지금 제가 나눠드린 텍스트 파일에서 DBA 롤백 CX 밑에 있는 셀렉트 구문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컬럼 보기가 불편하시면 라인 사이즈를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롤백 세그먼트의 이름, 원두 세그먼트의 이름이고 이제 누가 소유자인지, 어떤 테이블 스페이스에 있는지, 현재 사용 중인지 아닌지 표시를 해줍니다. 맨 앞에 시스템이라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설명했던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에 있는 언두 세그먼트입니다. 언제나 온라인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v$롤 네임입니다. 여기에서 언두 세그먼트에 대한 이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언두 세그먼트 넘버, 그 다음에 시스템 언두 세그먼트의 이름, 그 다음에 이 언두 세그먼트가 속한 컨테이너 아이디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검색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언두 스탯은
언두 세그먼트와 관련한 작업, 환경 등에 대한 통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언두 세그먼트 안에 언두 블록이 언제부터 활성화가 돼서 언제 이제 종료가 되었는지, 언제부터 사용을 안 했는지, 뭐 이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저 정보 말고도 여러 컬럼이 있습니다. 파라미터들은 이제 보통 이렇게 단독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이제 잘 없고, 이제 쿼리에서 이런 파라미터 뷰들을 조인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이제 여기에서는 언두 세그먼트와 관련된 이제 세 가지 뷰를 조합해서 현재 세션에서 사용 중인, 현재 세션에서 활성화된 언두 세그먼트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자, 지금 저희 세션에 언두 세그먼트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나눠준 텍스트 파일에 보시면 V 세션, V 롤네임, V 트랜잭션을 참고하는 쿼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화면을 확대해서 보고 계신 경우가 아니라면 1번 화면에서는 이제 유저네임 컬럼을 한 30글자 정도로 이제 제한을 해주시면 아마 잘 정리된 상태로 결과가 조회가 될 거예요. 지금은 제가 2개 이용 중이네요. 여기 보시면 현재 이제 유저 이지스 세션에서는 언두 세그먼트를 2개 갖고 있고, 이제 8시 28분에 이 언두 세그먼트 시작이 됐고, 언두 블록은 1개 가지고 있습니다. 언두 REC는 네, 4개가 있네요. 이렇게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DBA 언두 익스텐츠에서도 이제 모든 언두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구성된 언두 세그먼트의 크기나 상태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컬럼에 함수를 적용해서 각 테이블 스페이스에 있는 총 언두 세그먼트의 크기를 합산했어요. 그래서 이 언두 세그먼트가 한 테이블 스페이스 내에서 expired 된 언더 세그먼트의 용량, expired 되지 않은 언더 세그먼트의 용량, 아니면 뭐 액티브한 언더 세그먼트의 용량, 다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expired라고 하면은 언더 리텐션이 지난 언더 세그먼트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제 덮어 써질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unexpired는 뭐 반대 의미가 되겠고, 액티브는 현재 어떤 유저들이 이용하고 있는 언더 세그먼트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실습 파일 같이 들으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봤는데, 혹시 이 언더 세그먼트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네. 일단은 언더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쉬는 시간 갖고 다시 오기로 하겠습니다.